자,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이 두 개를 나갈 거예요. 수1이랑 수2랑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선생님이 이따가 또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연강이 하나 들어가요. 1월 둘째 주부터 연강이 하나 추가돼요. 하루만. 그래서 1월에 3번, 2월에 3번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화요일로 잡혀 있거든요. 맞죠? 우리가 목토반이니까 화, 목토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건 시간 괜찮은지 이따가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뭐 대부분 뭐 맞춰서 할 거긴 한데 그렇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이랑 기하 들어야 되잖아요. 학교별로. 맞죠? 이것도 선생님이 이따가 조사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두 개 다 하진 않고요. 선생님이 나눠서 하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 해요. 근데 요게 아마 조금 안 좋은 게 목요일날 선생님이 목요일날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선생님 거 목요일날 아침에 듣고 이 수업 몰려서 힘들면 집이 멀다 라고 하면 요걸로 드세요.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거 있거든요. 이거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연계가 있으려면 선생님 거 들으시면 더 좋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잡혔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상황에서는 네, 기하도 선생님이 알기로 수요일날 이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하는 저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둘 다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학교별로 좀 다르니까 요건 차차 얘기를 해서 이번 주 안에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원을 먼저 나갈 거예요. 정규 시간에 수원을 나가고요. 이제 연강 때 수투를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나중에 2호에 가면 좀 바뀌어요. 1월, 그러니까 수원은 많이 하다 보면 수원 지도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게 이제 2호에 가면 살짝 바뀌어요. 연강 때 수원이 들어가고 정규 때 수투가 들어가는 패턴으로 바뀔 겁니다. 그건 그때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연강 시작할 때 다시 설명하면 되니까 아직 몇 주 남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잡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수원은 뭐 알겠지만 지수로그 함수, 상학함수 크게,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수 수업을 오늘 할 거예요.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월급도 내가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많이 못 나갔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지수는 나가긴 할 거거든요. 설명은 개념 설명만 싹 다 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책이 주책이 누가 영상을 보진 않을 테니까 원래 선생님 저 책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학원 책인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를 그냥 일단은 형식적으로 문제만 저걸 쓴다고 생각하고 개념 설명 선생님이 할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저걸 풀다가 좀 선생님이 답답하면 중간에 프린트를 다른 걸 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이 뭐 이게 어느 정도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조금씩 더 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원하면 어려운 걸 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거나 전체적으로 질문 받을 테니까 맞춰가자고요, 선생님이랑. 아시겠죠? 수투는 연강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특강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강이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수투는 진짜 부탁인데 아니 그냥 결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웬만하면 수투는 빠지지 마세요. 수투는 이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어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수, 로그를 못 들었다고 해서 삼각함수에 영향이 있진 않아요. 조금 있으려나? 아니 그닥되게 영향이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수열에 지수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치는 시 영향이 주진 않거든요. 근데 수투는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이트예요. 그냥 다음 거에 이어서 다음 거에 이어서 다음 거에 이어서 중간에 하나 빠지잖아요. 다음 시간에 와서 뭔 얘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라고 하고, 빠지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미리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 이따가 이제 핸드폰 번호랑 다 알려주고 카톡도 알려줄 테니까 카톡 그 단체 톡 방도 만들 거예요. 거기는 선생님이 이제 계속 공지를 올리거나 뭐 변경되는 거 올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개별적인 건 질문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해는 좀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진도는 맞춰서 갈 거거든요. 계획표를 짜놓긴 했어요. 근데 계획표는 아마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대로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다음 시간에 뭐 가져와, 다음 시간에 뭐 와,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좀 헷갈릴 거야. 그래서 내가 단톡방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야.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좀 잔소리가 많아요. 아마 나중에 선생님 유튜브 보면 제목이 잔소리 설쌤이에요. 근데 아무튼 잔소리가 많은데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 1학년이면 추천 안 합니다. 2학년이니까 내가 좀 봐주는 건데 나중에 개별적으로는 따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블루를 푸는데 블루는 밑에 칸이 넓어서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설 문제집을 푼다던가 이럴 때는 본인이 서술형이 좀 약하다. 풀이 과정이 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공책에다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막 디테일하게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숙제를 원래 어떻게 시키냐면 우리 학원 노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본 적 있지? 이렇게 줄줄줄줄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날짜를 써야 오늘이 며칠이지? 21일 12월이죠? 12월 21일 이렇게 되고 페이지를 쓰세요. 그 다음에 번호를 쓰고 풀이 과정 문제 안 써요. 문제까지 쓰면 언제 다 푸니 이걸. 풀이 과정 쓰고 답 쓰고 풀이 과정 쓰고 답 쓰고 풀이 과정 쓰고 답 쓰고 풀이 과정 쓰고 답 써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채점까지. 맞았어. 맞았어? 틀렸네? 틀렸어. 여기 밑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다가 오답. 지우지 마. 책에도 만약에 풀었는데 막 정리가 안 돼서 풀었으면 지워도 상관없는데 지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답들 잘해요? 자, 질문. 자기가 요번에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 본 거 다시 풀어봤어요? 풀어본 사람 있어요? 뭐 몇 명은 있네요? 안 하잖아. 왜요? 끝난 거야? 난 이제 저거랑 상관없는 거야? 그 오답을 하는 이유. 선생님은 시험지 다 갖고 오라고 해요, 원래. 갖고 오라고 해서 개별 상담을 합니다. 왜 하게요? 따지려고?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풀 수 있었을까? 따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속으로 뜨끔할 수 있지, 지가. 아니요. 못 풀어요. 그럼 패스.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풀 수 있었을까? 네. 이유는 시간. 아니면 실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본인한테 피드백을 해야 나아져요.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4번 정도 시험 봤잖아요, 벌써.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시험 방법. 공부는 진짜 많이 했어. 시험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그놈의 시간. 근데 자꾸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선생님이 그 반을 옮겨주기 전에 오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다 받아서 질문해봤거든요. 왜 이게 틀린 거야? 다 시간이었어요. 시간도 결국 실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 수업 시간 중간에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되면 선생님이 이거 풀게 하고 시간 줍니다. 10분. 그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오답을 해요. 자기가 틀린 것 보고서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확인하고 오답. 안 되면 뒤에다 오답하고 맞았으면 다시 틀리면 별표 쳐서 다음 시간에 질문. 이렇게. 그래서 원래 문제집 교재에는 깨끗하게 이 세모랑 별표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풀 때 그것만 풀렸어요. 그런 식으로 오답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랑 시험을 보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답 노트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여기다가 오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시험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저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선생님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도 하루에 막 3번, 4번 똑같은 문제 푼 적이 있는데 근데 나아지려면 본인의 성적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아는 문제 풀려면 제일 짜증나잖아요. 모르는 건 틀릴 수 있지. 모르는 거 틀렸다고 누가 뭐라 해요? 아니, 나는 그거도 뭐라 안 해요. 너한테 어려운 문제 하면 패스. 그래서 시험 보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멘탈 관리.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평소 때는 괜찮아. 평소 때는 괜찮은데 시험 때만 되면 가서 하얗게 질려서 이제는 그러지 않죠. 2학년이 돼가는데 1학년 때 웬만하면 이걸 겪어서 견뎌내셨어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은 이따 선생님 혹시 상담할 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고쳐줍니다. 고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상관없이. 그거 못 고치면 나중에 사회생활 가서도 힘들어요. 시험이 수능까지만 있네. 대학 가서도 시험 보고요. 회사 가서도 진급 시험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덜덜덜 떨면서 시험 볼 거예요. 면접도 봐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본인이 공책은 판단을 하세요. 강요는 아닙니다. 추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막 딱 봤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문제 여기 끄적 여기 끄적 여기 끄적 클릭 이렇게 맞잖아요. 많잖아. 아닌가요? 본인들이 그게 아니면 다행이고. 근데 미안하지만 수상하는 그 정도 풀이여서도 오케이가 돼요. 근데 수원수투는 안 돼요. 3학년에 예를 들어서 3학년에 28번, 29번, 30번은 여기다가 문제를 쓰기 시작해서 저기서 끝나요. 심지어 지우고 다시 풀어야 돼요. 미안해, 다시 여기부터 요건 지울게 하고 풀이 과정이 이렇게 이어간다고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쬐깐한 칸에다가 다 쓰실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아니면 암산 능력을 키우시던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안 하던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랑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이. 뭐, 알겠어?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거 말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정식이 뭐예요? 유리수가 뭐예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근데,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선생님이랑 할 때, 내가 문제를 풀면, 그래, 너는 풀어. 네가 얼마나 잘 푸나 보자. 이것도 괜찮지만 같이 푸세요. 보고, 듣고, 쓰고, 말도 해도 돼요. 같이 얘기하면서 푸는 거예요. 선생님 물어볼 거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공부에 효과적이에요. 원래는 오감을 다 사용하는데 먹을 순 없잖아. 뜯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빼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답을 계속 하는 쪽으로. 오케이? 유리수는 이따 나올 테니까.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저희가 뭐냐니까요? 풀 줄 알잖아요. 방정식은 풀 줄 아는데 방정식이 뭔지 모르는 상황. 되게 웃긴 상황이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대학원 조교를 했을 때 공대 같은 경우도 수학과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면접 같은 걸 보거든요. 좋은 대학들. 그러면 수학과 교수님들이 공대생들한테 아니면 수학과 애들한테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수학과는 준비를 해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공대생들은 이런 거 준비 안 해오니까. 야, 너 미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못해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 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럼 미분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원의 대답은 이거죠. 동그란 거. 아니 큰일 나죠. 동그란 거라고 얘기하면. 수학을 배운 사람들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또는 자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요.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이 음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었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다르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방정식. 미수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질문. x에다가 3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봐봐.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방금 뭐라 했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3 넣어도 돼요. 거짓이 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니까 수능은 개념적인 걸 건드려요. 원래 원칙대로 간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내가 20년 정도 수학 강사 하다 보니까 선생님 주위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애들을 키우면서 선생님한테 다 물어봐요. 수학 잘하려면 뭘 시켜야 돼? 이거 다 물어봐요. 그럼 난 저학년, 특히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초다, 1, 2다 라고 하면 100% 이거부터 시켜요. 책 읽으라 그래요. 그럼 다들 이해해요. 수학 선생님이 애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혹시 이해되세요? 문해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요새 많이 기류가 되고 있는, 맞죠? 왜 그게 기류가 되고 왜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문해력 학원도 생기고 있는 거 알아요? 진짜 생기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 라인에 생겨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고3 수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고3 수업을 하다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진짜 문제를 많이 풀려요. 근데 모의고사 풀리잖아요. 한 30분에 쫙 풀리잖아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하나 두 개 틀리거든요. 1등급 나온 애들. 하나 두 개 틀릴 때 걔네 문제점이 뭐게요? 그게 어려운 걸까? 아니요. 차라리 어려운 걸 잘 풀어요. 그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고 선생님이 일단 풀어줄게 하고 한 설명 좀 하고 3줄 정도 적으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풀어요. 차이가 뭐냐?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집합명제를 배웠잖아요. 그죠?
집합명제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차이점을 혹시 느끼셨어요? 시험을 보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아직 못 느꼈죠? 좀 있으면 확 느낄 거예요. 집합명제를 배우기 전은 문제가 되게 단순해요. 말이 많지 않아요. 활용 문제 빼고는 없어요. 집합명제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말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야, 너 명제 배웠잖아, 이제. 나 이제 말을 명제처럼 꼬을 거야. 네가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학년 가면 이게 포팅이 터져요. 잘 들어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된다고요. 환장한다니까요. 선생님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나는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이것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수능 시험 옆에 가서 야, 그게 이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유가 뭐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책을 안 읽으니까. 또 다른 이유. 유튜브 많이 보자. 나도 많이 봐. 유튜브는 진짜 뭐 안 보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대부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영상의 시대잖아요. 영상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얘기를 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쏟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요새 가장 핫한 게 뭐예요? 휴시죠. 휴시 뭐예요? 간략한 내용 안에, 짧은 내용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딱 포인트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왜 선생님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 보면 드라마 뭐 1분 컷 해가지고 내용 줄거리 다 없이 전체적인 딱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책도 그냥 딱 정해 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과정이 있어야지. 특히 수학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책이라도 좀 한 권 정도라도 뭐라도 간단한 거라도 많이 읽어서 생각하는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이게 없으면 4학년 때 되게 힘들 거예요. 이게 단지 수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어, 국어 다 그렇잖아요. 킬러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킬러가 없어지면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뭐예요? 말을 어렵게 하는 거. 하나 뭐게? 계산이 더러운 거. 계산이 점점 더러워질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자기 스토리 같은 거 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풀면서 답이 이렇게 더럽게 나와. 내가 잘못 풀었나? 그것도 풀죠?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더럽게 나와요 요새.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계속 떠들고만 있는데 합시다. 수업. 그나마 제일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는 수험 파트인데 뭐 개념서가 필요하시면 여기 맨 앞에 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거기 6, 7페이지 보셔도 되는데 뭐 이거 필요 없긴 해요. 뭐 필요한 것만 적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할게요. 자, 지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지수입니다. 오늘은 아마 요것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A의 N제곱근. 그래서 거기 타이틀이 아마 제곱, 거듭, 제곱 이걸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A를 N제곱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할 거고요. 얘가 바로 지수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지수를 배울 때 중학교랑 다른 게 뭐냐면 조건이 달라요. 아까 내가 했죠. 집합명제를 배우고 나서부터 말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조건들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 솔직히 지수가 뭐 그냥 내가 계산 잘하면 되지 않나? 라는 건데 포인트는 두 개예요. 개념적인 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계산 잘하고 지수로그 기무시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수원의 시험을 볼 때 지수로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텐데 생각하면서 그래프 들어가냐 마냐까지 들어갈 건데 지수로그에서 시험 못 보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계산을 못해서 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까처럼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간 부족. 있다요. 그럼 우린 겨울방학 때 뭘 마스터해야 될까요? 학기 들어가서 3, 4월에 내신 대비를 하려면 겨울방학 동안에 최소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분명히. 최소 계산 능력은 띄고 가야 돼요. 로그 계산 그냥 수월하게, 지수 계산 수월하게, 상함수, 포도법 수월하게. 이게 돼야지만 그때 가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걸 수월하게 만들면 그게 끝나면 시험이에요. 그럼 나는 내신 문제 하나도 못 풀고 계산만 잘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망합니다. 얘기했어요. 선생님 첫 번째 목표 지수로고 계산 완벽하게. 그냥 더하기 빼기 하듯이.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괴롭히는 생각하지 마. 난 이미 선점 보고 했어. 비정도 좀 어두우신데 맞춰갈 겁니다. 자, 가보자. 자, 얘가 뭐냐면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때는 저 말이 없어서 수라고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뭐였죠? n이 네, 자연수였어요. 이유가 뭐야? 얘 정의가 a를 뭐야? n번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게 정의예요. 끝이야. 별거 없어.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지수라는 녀석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봐라. 얘가 실수예요. 그 다음에 m하고 n이 자연수였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죠. 최근에도 배우긴 했으니까.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 한다? 지수끼리 더한다 라는 거죠. 저게 너무 당연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a의 m제곱 그냥 대놓고 문자로 쓸게요. 이거야. 그럼 앞에 있는 거는 a가 몇 개 곱해져 있냐면 n개 곱해져 있죠. 거기다가 내가 n개 곱한 걸 곱하겠다고요. 그럼 전체는 몇 개? 개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산을 했었잖아요. 아하, 오케이.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산. 경험이 없진 않으실 텐데요. 없었으면 다행이고. 지금 이거를 비웃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따가 한번 보자고요. 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따가, 아주 이따가. 됐죠?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a의 n제곱의 전체 n제곱.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곱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설마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이걸 n제곱 하겠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하란 대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n개 하겠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근데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몇 개? n개. 그러니까 얘가 a의 mn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자로 할 때는 잘해요. 나중에 이제 진짜 계산할 때가 문제지.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그냥 보기만 하고 넘길게요. 자, a, b의 n제곱. 원래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딱 지금 와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4번 안 쓰고 여기다가 넣을게요. b분의 a의 n제곱. 요게 밑에도 n제곱, 위에도 n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대신 네, 내가 얘기했어요. 조건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문제는 항상 얘였죠. 뭐였냐면 a의 n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m이 n보다 커요. 그럼 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둘이 같아요. 그럼 1이겠지. 똑같은 걸로 나눴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얘라고요. 뒤에 나눈 애가 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a의 숫자로 할게요. 2의 5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우죠. 그러니까 3개가 남았다는 얘기고. 괜찮나요? 여기는요. 만약에 3의 세제곱을 3의 4제곱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3이 4개, 위에가 3이 3개. 이렇게 되니까 3개를 지우게 되죠. 그래서 거꾸로 빼요. 어떻게 해요? 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뒤집는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에요. 뭐
지금 확장된 거는 아마 간을 본 적이 있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확장에서도 조건이 필요하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엄근진인데요. 느낌이? 표현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조금만 더 지나서 파악을 하면 내가 표정 보고서 아니야 모르냐를 파악하는데 아직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마스크 썼을 때도 했어. 3년간 마스크 썼잖아. 눈빛으로 읽었어 그때는. 안 되더라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 표현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땐 더 대답 안 하지.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수법칙이에요. 일단 이따가 써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이 이제 얘가 중요합니다.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렇게 제곱근의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드니까 A의 제곱근 여기 뜻이 뭘까요? 오 좋아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이게 제곱근이죠. 얘랑은 다르지. 얘는 이름이 뭐야? 제곱근 A. 같은 건 아니죠. 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배웠을걸요? 그죠? 기억해주세요. 뒤에 있냐? 앞에 있냐?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한 문제에 들어와요. 보기 1번에. 근데 이제 여기 거듭 제곱근이니까 조건 빼요. 그냥 실수가 있어요. 실수 A에 n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뜻이 뭐게요? 유추해봐. 저기 배웠잖아 위에 걸.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가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1학년이라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배웠지만 깔끔한 걸로 배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되게 많은 차수의 방정식이랑 함수를 그릴 건데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선생님이 실근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n개예요. 무조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이 반리를 제기해야지. x-알파의 제곱은 0인데 2차 방정식인데 하나잖아요. 아니죠? 알파가 2개인데 겹쳐 있는 거예요. 2개인데 이렇게. 중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무조건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실근 말고 근의 개수는 n개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n개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잘 들어요. 일단 여기서 조금 빠져나와서 뭐 이런 거 계산해요. n 제곱근 a에다가 곱하기 n 제곱근 b를 뭐 계산하라. 뭐 n 제곱근에 n 제곱근의 a를 계산하라. 여기 조건에서 a가 0보다 크다. 여기 책에도 있을걸요? 이런 걸 할 건데 이건 좀 이따 문제 풀면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저건 그래서 많이 시키진 않을 거예요.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좀 이따가 그냥 문제 풀면서 연습만 할 거예요. 왜? 나는 지수의 확장을 하고 나서는 다 지수로 계산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요.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2가지로 해주고 이게 수능 문제 유형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가 아직 수학수로 다 안 배워서 많이 가지는 못해도 형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라고, 그래서 여기 근인 거잖아요. 제곱해서 나오는 근, 제곱해서 나오는 근. 근을 구한다라고 할 때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실근이에요. 맞나요? 보통. 그래서 그럼 요 중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건 나중에 두구두구두구두구 많이 써먹어요. 보세요. 표정들이 다 안다는 표정인데 물어볼 거예요. 이따가. 봅시다. 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 실근은 몇 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얘네들밖에 없어요. 여기 x는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쓰긴 할 건데 만약에 n이 짝수예요. 그럼 3개로 나눌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개수는 2개, 1, 0입니다.
본 적 있죠? 괜찮아요. 처음 봤어도. 지금부터 알면 돼요. 기억해주세요. 난 지금 얘기했어요. 기억해주세요. 이따가 뭔가 내가 질문하겠다는 얘기지. 써놓을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편하게 가요. x의 4제곱이 16이야. 짝수야? 여기 양수야. 맞죠?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근 2개. 괜찮을까요? 자, x의 100제곱을 했어. 짝수야? 근데 0이야. 일단 하나라고 얘기하죠. 100개가 나오더라도. 100중구이겠지만 하나겠죠. 0이니까. 괜찮나요? 수시보게 가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없죠. 짝수야? 음수야.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 n이 홀수일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해보자고요. 세 개로. a가 양수야, a가 0이야, a가 음수야. 그럼 여기는 하나로 갑니다. 잘 나눠 가진 거야. 세 개인데 여긴 두 개 하나 0 가진 거고 하나 가진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죠. a가 뭐든 상관없이. 기억해 두세요. 얘기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됐죠? 그럼 해보자고. 여기도 x의 세제곱을 했는데 여기가 8이야. 이렇게. 홀수죠? 양수죠? 그러면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실근과 혹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숫자 크게 쓰자. 1001제곱이 0이야. 그래도 하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수심하게 또 갈까? 제곱이 아니지. 세제곱으로 가.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자. 괜찮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잘 아는 녀석. 네, 실근은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자, 기억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잘 안 지울 거야. 여긴 지울게요. 예제를 든 거니까. 자, 근데 이거를 다른 얘기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1학기 때 이런 타이틀 기억나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또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걔가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 는 거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0보다 크냐? 0이냐? 하나냐? 없냐? 이런 식으로 따졌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렇죠? 우리가 1학년 때 뭘 못 봤냐면 보통 문제를 풀 때 선생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수학은 약간 큰 산을 하나 보셔야 돼요. 큰 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이렇게 나무 보거든요. 큰 걸 하나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방정식이 있어. fx는 0이라고. 근데 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실근이 어디쯤에 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저걸 못 풀어. 저 방정식을. 못 풀겠어. 안 풀려. 내 실력으로는 아직 안 돼. 저거 수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y는 0. 이렇게 풀어요. 반대로도 풉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으로 가서 한 몇 시간 끝났잖아요. 맞죠? 이제 얘네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fx가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고 이제 슬슬 줄 때 됐죠? 이런 패턴이 되게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로 fx는 gx라는 녀석의 실근이나 또는 실근의 개수도 이렇게 풀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이 딱 줄릴만한 건 알아요. 요거의 교점 또는 그 개수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가끔 희한한데 왜 이 시간 되면 졸린지 잘 모르겠어. 원래 이 시간대 집에 자? 많던데 이 시간대 자는 사람들. 뭐 아무튼. 자, 아무튼 이해했어요?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봐봐. 여기 방정식이 하나 있더랬죠. 내가 아까 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가져와요. 그럼 하나는 이걸 그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보자고요? 1번. 만약에 n이 짝이야. 짝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2차, 4차, 6차. 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숫자가 커지면 얘 좁아질 뿐이지. 맞아요? 그럼 y는 a를 이렇게 그었어. 얘가 양수야. 몇 개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2개. 돼요? 네. 여기를 지나갈 거야. y는 a인데 얘가 0이야. 몇 점? 하나. y는 a인데 0보다 작아.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홀이야. 근데 보통 제곱근을 할 때 이 n은 2보다 크거나 같죠? 1은 없어. 그럼 3차 그래프를 알고 있나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차, 7차로 가면 이게 점점 좁아지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럼 뻔하잖아. A가 0보다 커, A가 0이야, A가 0보다 작아.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이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 모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저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원 수투에서는 저렇게 할 겁니다. 특히 수투, 미적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다. 까먹지 마세요. 큰 그림. 됐어.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이 유형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수능 유형으로 갈게요. 근데 이게 내신에 많이 내려와 있어요. 심지어 여기도 있어요. 봐봐. 이렇게 문제를 낼게요. 대답을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A의 n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F의 n, A라 하자. 이렇게 문제를 시작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질문. 그냥 얼마예요? 답 써있잖아 저기. 방금 다 설명했는데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런 거죠? 분위기 왜 이러지? 틀려도 괜찮아요. 뭐예요? 2죠. 왜? n이 4야. a가 2래. n이 4야. a가 2래. 2개라고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f의 5,-4예요. 얼마야? 1개.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수열을 안 배웠는데 여기다가 시그마를 집어넣어 풀어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이런 거야. F2의 -2의 제곱, F3의 -2의 세제곱, F4의 -2의 4제곱 해서 쭉 가요. F10의 -2의 10제곱 얼마냐? 이런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정의되는 거 한 문제에 의해서 다른 문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수원이랑 수투랑 합쳐져요. 나중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소스.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 얘가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것보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저걸 기억했다가 다른 문제들이랑 통합형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함수의 연속이라던가 극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었던 소스 같은 게 되게 많으면 문제를 만들 때 그런 거 갖다 이렇게 합쳐요. 2개, 3개 이렇게 뭉쳐서 문제 하나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책 볼래요? 어디에 있냐면 9페이지 보세요. 대표 유형 2번 볼까요?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근데 여기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문자 갖다 장난쳤어요. 문자 갖다 장난쳤다 했어요, 분명히. 그 밑에 해설 아니야. 자, 실수 A와 양의 정수 B에 대해서 R의 A, B를
뭐라고요? A의 B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질문, 아래 4,5 얼마야? 2야? 문제를 잘 읽으라고 했어요, 선생님 분명히. 얘랑 달라. 선생님이 써놓은 거랑 달라. 문제를 다시 읽어볼래요? A의 B제곱근이야. N이 B인 거야. 그러니까 R에 4,5면 1이겠죠. 뒤에가 5니까. 홀수잖아요. R에 마이너스 4,5도 1일 거고요. R에 5,4는 2겠죠. 4가 짝수고 앞에 5가 양수니까요. 바꿨잖아, 지금 선생님이랑 문제를 아예 다르게. R에 마이너스 5,4는 0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문제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와 비슷한 문제는 유지의 2-3에 또 다시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요게 하나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발전돼서 계속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앞에 유제 1페이지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넘어갑니다. 거기 10페이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증명. 이거 일단은 풀지 않을게요. 10페이지 안 푸셔도 돼요.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 풀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계산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뭐 나는 그래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보셔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여긴 지울게요. 책에 잘 있는데 머릿속에다 잘 넣어놓으시고 필요하면 적으시고, 아니면 그 방법 있어요. 선배들 보니까 내가 3학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그럼 멈춰놓고 선생님이 잠깐 나와있을 때 캡처해서 잘라서 갖다 쓰더라고요. 요새는 그 탭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11페이지 이제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듭제곱의 계산이에요. 거듭제곱의 계산이 아니라 거듭제곱근의 계산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애들이 있는지 좀 보고 갈게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기는 그냥 할 줄만 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좀 이따가 지수의 확장을 배우고 나서 전부 지수의 확장 형태의 문제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자, 요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요런 거야. 만약에 여기도 조건이 필요해. A가 0보다 커. 풀면서 볼게요. B가 0보다 커. 근데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하면 선생님은 같은 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우산을 쓴다라는 거죠. 같은 우산끼리는 한꺼번에 써도 상관이 없다.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F유형 4의 1번을 잠깐 볼까요? 이건 문제가 5개 있는 거죠. 이렇게요. 세제곱근의 25 곱하기 세제곱근의 5. 같은 우산이잖아요. 그러면 세제곱근의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밖에 3, 안에 3 있으면 떨어지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계산 안 해봤던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하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제곱근이니까. 5의 세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괜찮죠? 네. 내가 얘기했어. 안 되면 얘기하라고. 자, 2번은 좀 어려워요. 어렵나요? 아니죠? 5제곱근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가 5제곱근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음수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실근. 기억나시죠? 음수는 홀수 제곱을 해도 음수니까.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네,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 나중에 지수로 다 바꿔서 계산할 거야. 자, 3번 볼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 위에 세제곱근 16을 세제곱근 2로 나눴잖아요. 같은 우산을 쓴 거예요. 그럼 같은 우산을 한꺼번에 쓰자. 역시 세제곱근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못 풀겠으면 선생님이랑 따라 푸셔도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4번. 자, 요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N제곱근 안에다가 N제곱근의 A를 넣으면
얘네 둘을 합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지수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앞에 거 안에 거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밖에 안 써 있으면 2야. 이런 거 있죠. 뭐지? 루트에다가 세제곱근 2는 6제곱근의 2랑 같고요. 요게 세제곱근의 루트 2랑 다시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럼 이렇게 돼 있죠. 4제곱근에 세제곱근에 16인데 합쳐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4제곱근에 4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이런 것도 있어요. np 제곱근에 a의 np면 여기 p랑 p랑 이렇게 약분돼요. 안에 거랑 밖에 거랑. 그래서 얘가 n 제곱근의 a의 n제곱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어. 여기서 봐봐 하고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밖에 뭐가 남아? 3이 남겠죠.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얘기죠. 네, 익숙해지면 됩니다.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풀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5번 볼까요? 아직도 답이 안 나왔네. 그럼 답이 5번이겠죠? 자, 27. 그 다음에 여기가 달라요. 12제곱근에 9. 얘를 뭐야? 6제곱근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전부 12로 맞춰줘도 돼요. 얘들아, 반대도 돼.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세제곱근에 2의 제곱이 있었어.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바깥의 걸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거꾸로 배수를 다시 맞춰주는 거죠. 바깥의 우산을 같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도 같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를 12로 하고 여기를 제곱하고 12를 하고 제곱해도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천천히 여기는 그냥 둬. 아니면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바꾸려고 해.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바꾸지 마. 계산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바꾸세요. 얘랑 해서 여기를 6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전체 6이 됐잖아. 전체 6으로 합쳐버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하나, 세 개, 네 개니까. 그럼 뭐예요?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근데 이런 계산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하진 마세요. 거기 나와 있는 것들에서 조금 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5번까지만 하고. 점점 힘들어 보여서 5번 보시죠. 자, 거기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저런 조건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글자가 너무 작은데. 네, 밖에 4제곱근이죠. 거기다가 세제곱근의 A, 그리고 여기 16제곱근 A 이렇게 돼 있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그냥이에요. 제곱근 하고 여기는 4제곱근의 A, 여기는 그냥 제곱근 A.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는 4고요.
위에는 세제곱분의 A. 얘를 했더니 얘가 n제곱근에 이렇게 나왔을 때 n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처럼 숫자가 나오면 좀 편한데 문자로 나오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랑 방금 했었던 거 한 번씩 더 볼게요. 그냥 각자 거꾸로 간다 생각하면 돼. 얘랑 만날 거야. 그럼 등호 안 쓸게요. 위에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천천히. 자, 16이야. 4제곱을 만났어. 그럼 여기 2가 오겠죠. 이렇게. 4하고 여기 2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야? 8제곱분의 A. 많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각자 가는 거야. 4제곱분이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준 거야. 각자. 그 다음에 여기요. 곱하기. 자, 제곱근과 제곱근. 2하고 2가 숨어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4제곱분의 A. 돼요? 그 다음 여긴요. 얘랑이야. 그럼 8제곱분이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4야. 근데 나누기잖아. 그럼 곱하기로 갈게요. 뒤집어. 야, 얘랑 만났어. 6제곱분의 A.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루트를 만나면 다시 2가 되고요. 제곱근, 4제곱근의 A. 이렇게 되겠죠. 너무 빨리 했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하다가 모르면 얘기하셔야 돼요.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물어봐도 돼. 괜찮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모르는 건 괜찮아요. 아니, 배우려고 학원 다니는 건데. 근데 안 하는 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건 괜찮지만 질문하세요. 쪽팔린 거 없어. 뭘 쪽팔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거 질문하고 싶은데 누가 질문했어. 너무 고맙잖아. 나도 모르는데. 하세요. 괜찮아요. 힘들면 쉬는 시간에도 물어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하나씩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약분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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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아직 우리는 이거 계산 못하니까 여기 6이에요. 그럼 남은 걸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됐나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같은 우산을 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갈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우산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약분했으니까 바로 쓸게요. 이렇게. A제곱분의 A. 그럼 답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미안하지만 솔직히 여기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쓰려고 했던 교재에는 그런 기본 문제들이 좀 많은 것도 있어서 나중에 선생님이 추가로 더 줄 수도 있어요. 프린트를. 이거보단 그거 풍이 낫다고 생각해서. 월급 받은 책이 없어서 그때 프린트했는데 이상해서 그 문제를 주긴 했거든요.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본인한테 더 맞는 걸로 풀어오셔도 괜찮아요. 진짜로. 그렇다고 뭐 하나만 풀는 얘기는 아니고요. 풀 수 있으면 더 많이 풀고. 자, 이런 계산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끔 보면 1학년도 그런데 공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저걸 되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도 요새는 그렇게 잘 안 외워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히라고 합니다. 익히세요. 이렇게 그렇게 익히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익히라고요. 이런 계산들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모르면 괜찮아요. 공식 보고 해요. 보고 하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보고 하고. 그러다가 안 보고 하면 내게 된 거예요. 그만큼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지수로그 계산이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어렵더라도
계산하시고, 선생님 근데 얘기했어요. 나 요런 패턴 문제 이제 많이 안 풀 거예요. 여기가 끝이야. 나중에 이거 안 나와. 다 지수 확장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좀 이따 지수 확장하고, 그렇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정도만 푸시면 돼요. 괜찮아요. 시험에서 잘 안 나와. 나오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예요.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게 악순환인데 희한하게 수업 시간에는 졸리고 쉬는 시간에는 안 졸리죠?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또 수업하려면 또 졸리고. 숙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숙제는 언제 해요? 우리가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목토 수업이거든요. 목요일이랑 토요일이랑 너무 붙어 있어요. 심지어 토요일 아침이야, 맞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 숙제 양을 조금씩 조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나가는 것보다는 토요일 날 나가는 게 좀 많을 건데, 솔직히 오늘 내주는 건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내주면 오늘이랑 내일 해야 토요일 날 아침에 올 수 있으니까. 원래 숙제는 그날 그 다음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배울 때 특히 더. 왜냐하면 보통 거꾸로 생각해봐. 토요일 날 숙제 내주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면 숙제 언제 해? 수요일 하시겠죠. 아니면 목요일 날 낮에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 까먹어요. 시간이 벌써 토, 일, 월, 화, 수, 4, 5일이 지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게 다 사라지고 다른 거 학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다 없어요. 머리에 저장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숙제할 때 배로 걸려요.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잖아. 왜? 내가 만약에 수요일날, 그래? 수요일날, 목요일날 숙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맘먹고 이번 주를 그냥 보냈는데, 심지어 다음 주엔 또 크리스마스가 있지. 다행히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월급 받는 지금 애들이 막 동요하던데, 월요일날 수업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때 중간에 뭐 영어 학원도 있어. 다른 학원이 있어. 숫자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잖아. 그랬던 적 많지? 영어를 할까? 그래, 영어를 하자. 수학을 버리죠. 그냥 와. 그럼 뭐 숙제 한 번 안 해온 것 같다 뭐가 중요하겠냐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내용 넘어갈 때는 아니면 내 딸들 질문할 때 나는 저걸 그냥 처음 보는 거거든요. 와, 정말 나 처음 보는데. 더 안 봐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거를 1학년 때 겪었으면 바꿔야지. 습관을.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죽어요. 나도 그건 알고 있어. 내가 뭐 확 갑자기 바뀌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의 악습관을 조금씩 고치세요. 그 악습관이라는 게 솔직히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선생님 고3 애들 만약에 맡으면 수능이 11월이잖아요. 만약에 수능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한 9월부터 뭘 시키냐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수능 시간표대로 하루를 살라고 해요. 아침에 학교 가도 어차피 고3들은 잘 안 건드린단 말이야. 아침에 국어 공부해요. 수학 공부하고 밥 먹을 때 똑같이 밥 먹고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왜 점심시간은 배고파? 그 시간 항상 뭐 넣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왜 자는 시간에 내가 왜 낮에 자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저녁 때 자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에 자잖아요? 그럼 몸이 그래. 야, 너 자야 돼. 라고 하면 당연히 졸립지. 머리 안 돌아가요. 신기하게 그 패턴으로 가면 그 시간대에 국어 머리가 돌아가고 그 시간대에 수학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진짜 그래요. 약간 다르거든. 돌아가는 그 포인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되게 무서워. 그리고 알겠지만 나쁜 습관은 고치기가 힘들고 좋은 습관은 금방 망가지죠. 본인들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어. 근데 계속 며칠 일찍 일어나다가 그래 오늘 하루만 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본인이 힘드냐 안 힘드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딱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 몇 개만 더 풀 거예요. 뭐 상담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상담 오늘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거 할 거예요. 확장편. 솔직히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계산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계산은 중요하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무조건 조건이에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첫 번째는
지수가 정수가 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정의를 하나 해야 돼. 2개 정도는 해야 돼. 정의라는 건 뭐예요, 수학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이유 없어.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그냥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아시겠죠? 그럼 뭐냐면 이거예요. 0제곱은 1이야. 이거. 그리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마이너스 n이면 a의 n제곱분의 1이다. 여기 그냥 자연수라고 적을게요. 양의 정수는 뭐 자연수. 이거죠. 근데 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이거랑 조건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저기 있는 거 갖다 쓸 거예요. 그걸 잘 보시라고. 그게 포인트니까. 자,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세팅이 된 거야. 아니 여기에 이런 애가 있어. 더한데 이렇게 하면 저걸 갖다 쓰고 싶어. 정수에서도. 그래서 a에다가 n제곱을 하고 a에 0제곱을 했는데 얘가 둘이 더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면 돼? 1이면 되잖아.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a에다가 a의 n제곱에다가 a의 마이너스 n을 할 거야. 더 하고 싶다고 쟤도 같이 쟤처럼 계산을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더하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이라며. 근데 보통 여기다가 얘를 곱해야 1이 나오거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세팅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맞춰주려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온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조건이 생겨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왜? 분모에 들어갔잖아. 여태껏 저기 분모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여기만 빼고. 여기 당연히 얘가 0이 아니겠지만. 그럼 조건이 따로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해졌죠? 그래서 여기 지수가 정수가 될 때 밑조건이 0보다 크다예요. 아, 미안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미안요? 0이 아니다요. 미안요? 0이 아니다예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수 법칙을 가져올 거야. 그러면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알 거야, 다. 자,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뭐라고? A, B는 이제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고 M하고 N이 뭐가 된다고요?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똑같아요. 안 쓸 거야. 1번 똑같아. 2번도 똑같아. 3번 봐봐. 3번 봐봐. 이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정수가 0도 들어가고 마이너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할 거야, 좀 이따가. 1번 똑같다고. 뭐가 바뀐 거야? 얘가 바뀌었잖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은 거의 바뀐 건 없어요.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에 내가 이렇게 적을 건데 4번 밑에 있는 거 안 적을 거예요. 왜? 아니 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야. 이거면 얘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미 얘가 여기 포함되어 버려온 거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되실까요? 그리고 부모가 0이 아닌 것도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녀석은 얘예요. 뭐요? 네,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눌 때 그냥 이제 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음수가 나와도 되고 0이 나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던 이런 애들 3의 제곱을 3의 4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이제 3에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적을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하듯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절절절절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실력이 못해요. 자, 두 번째 법장. 자, 지수가 유리수예요. 아까 했었던 질문을 다시 할까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네, 거의 다 왔어요. 보통은
분수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분수란 단어를 안 써요. 분수는 수를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보통 B분의 A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 B는 뭐요? 보통 서로 소인 정수.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니다가 유리수의 정의예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써먹으니까. 네, 또 물어볼 거예요. 아니, 저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써먹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최근에 많이 푼 거예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 찬 거 아니에요? 안 찼어요? 표정들이 아닌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수직선상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떨어지니까 거리니까. 근데 절대값의 정의 모르면 안 돼요. 절대값이 들어가는 건 다 절대값의 정의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쓸 일이 올 겁니다. 그때가 설명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정의가 이거야. 똑같은 정의긴 한데 둘 다 적을게요. 뭐냐면 A의 n분의 1은 n 제곱분의 A다. 그래서 A의 n분의 m을 n 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이런 뜻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이건 2번 같았을 거예요. 2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봐봐. 여기서 A의 n분의 1제곱을 내가 n제곱을 했어. 괜찮아? 저기서 뭐래? 곱한다며. 그럼 얘가 뭐가 돼? A가 되죠. 1이니까. 근데 다시 봐봐. 어떤 걸 n제곱 했더니 A가 됐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애가 얘겠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또 세팅을 한 거야. 저 잘 지수법칙 맞추려고. 이해되셨나요? 아니,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제부터. 자, 이제 이거 배우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던 그 제곱근의 계산을 그렇게 안 하고 이걸로 계산할 거야. 잘 봐.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같은 우산 씌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죠.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랑 푼 문제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풀 거라고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 안 쓰고 밑에 거 쓸 거라고요. 뒤로 가면 다 이걸로 쓰지 위에 거 안 써요. 아시겠죠? 아니, 나오긴 해.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난 지수의 확정을 배웠으니까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위에 거보다 밑에 걸 좀 더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계산은 그냥 바로바로 되게. 근데 이때부터 계산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중학교 때 했었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실수가 유리수 계산에서 미친 듯이 나와요. 환장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마스터 해놔야 돼. 실수도 다 해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서 그냥 내 거를 만들어놔야 돼. 안 그러면 저거에서 실수하면 그렇게 생각해봐. 수능 문제를 풀었어. 수투야. 문제가 되게 더러워. 근데 내가 아는 문제야. 다 풀었다? 근데 마지막에 지수 계산이야. 내가 여기서 틀렸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난 그런 제자들 되게 많아요. 지가 집으로 얘기해. 심지어 그거 딱 하나 틀려와. 왜 틀렸냐? 너는 30번도 맞고 28번 왜 틀렸냐? 이러면 선생님 제가 미쳤나봐요. 마지막에 루트 계산 이상하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본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긴장하면 더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놔야 돼요. 됐죠? 이따가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쪽 건이 0보다 크다예요. 자, 요리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요건 딱 한 번만 기억하면 돼요. 저 문제가 예전에는 서술형, 선원술형 문제가 유행할 때 나왔었어요. 심지어 교과서에 얘가 있어. 다음 중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었을 때 왜 밑이 0보다 커야 되는지를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미친 거지. 여기 이쪽 동네 아니에요. 딴 동네였어요. 그래서 전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5명인데 6명 못 쳤어요. 서술형에서 점수 배당도 커요. 막 10점 이런단 말이야.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저기 지수법칙 갖다 그대로 쓸 거라고, 여기다가.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문제를 하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4제곱분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즉, 내가 미수를 음수를 잡아버린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방금 하란 대로 하면 이럴 거죠? 하란 대로 하면 이거잖아요. 괜찮아요? 지수법칙에서 뭐라 그랬어? 5,8M에 이렇게. 그럼 뭐 나와요? 이거 나오죠? 근데 계산해봐. 이게 뭐야? 2가 쭉 하는데 마이너스 2가 됐잖아요.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수는 음수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수 확장편에. 그럼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번복을 못하는 거야. 소수정 순원식으로 내도. 관리를 들어라고 하면 내버리면 되잖아요.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가끔 이렇게 해서 빈칸 넣기라던가 아니면 논란이 된다,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조건들을. 괜찮을까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A가 뭐다? 0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지수법칙 안 바뀌어. 뭐가 바뀌어? 뭐가 바뀌어? 밑조건이 바뀌어. 여기는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되면서 M하고 N이 뭐가 된다고요? 유리수가 된다고요. 자, 마지막 확장. 3번. 이번에는 지수가 실수가 될 거예요. 없어요. 정의되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도 그냥 미수가 0보다 크다예요. 근데 이걸 봐봐.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살짝 고민했죠, 지금. 맞아요? 틀리잖아요. 아? 맞아요? 더하래니까요?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이제? 아니, 이건 어때?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큰일 난다고요. 이런 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지수가 실수가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계산에 틀리면 안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다 계산해놓고 마지막 계산에 이런 게 나오면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잘 풀어놓고 한두 번 본 거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본인 지금 속으로 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지수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걸 다 끄집어내요. 곱셈공식 변형부터 시작해서 계산, 지수 계산,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에 넣기도 하고요. 다 들어가요. 이제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의 끝이지만 이걸 가지고서 문제들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1학년 때 기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책. 그래서 13페이지 보세요. 6번부터 한번 이직거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다 지울게요, 이제. 어떻게, 괜찮아요? 할만해요? 지수까지는 할만할 거야. 로고부터 주관할 거야, 아마. 잠시만요. 학원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선생님이 부탁했습니다. 기억해달라고. 아, 그리고 혹시 미적을 듣고 싶은데 지금 미적 특강은 따로 없거든요. 있긴 한데 아마 거기가 좀 시간이 되게 애매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미적 3학년 수업을 많이 해놔서 녹화해놓은 게 있고 책도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내가 줄 테니까 본인 스케줄만 잘 맞춰주면 선생님이 링크 보내주면 보고 와서 따로 질문 받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선생님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뭐 공부적인 욕심이라는 게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나는 지금 많이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양은 솔직히 똑같아요. 나중에도 하긴 해야 되는 말이야. 근데 3학년 때 가면 진짜 솔직히 바빠요.
뭐 겨울방학 때도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빠요. 선생님이 특강을 많이 들으라고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내년에 문과인데 확통이 없어. 3학년 때 한대. 난 그래도 지금 들으라고 해요. 그때 가면 더 힘들어요. 확통이. 다른 애들은 다 시험 보고 왔잖아. 나는 생전 처음 배우는 거잖아. 같은 반에서 듣거든요. 고3 수업은. 그럼 내가 특강을 따로 듣고 오든가 아니면 그 진도를 따라가야 돼요. 되게 빡세요. 차라리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에 가면 선생님이 따로 또 기하랑 확통 내신 대비 특강을 1월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들어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지금 듣고 그때 가서 또 듣는 게 나아요. 그때는 2, 3주밖에 못해요. 시간도 짧고요. 확통이랑 기하가 되게 쉽긴 하지만 그리고 또 뭐 학교별로 그냥 A, B, C로 나오기도 하지만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선택이니까. 자, 13페이지 6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시리 뭐야? 이거 계산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법칙은 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곱하기 여기 더하기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일부러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들은 잘 듣고 있지만 예전에는 막 선생님이 막 30명씩 놓고 수업할 때도 있어서 근데 한 20몇 명 놓고 수업하는데 반 이상이 줄잖아요. 특히 고3 수업. 난 그건 무슨 짓 하냐면 아까 내가 했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푼다고. 중간에 막 틀려버려요. 진짜 일부러. 여기 틀리게 풀고 넘어가요. 그럼 맞지? 그러면 다 맞대. 내가 죽으라면 죽은 것처럼. 다 또 끄덕끄덕 해요. 여기 또 중간에 한번 다시 돌려놓고 마지막 답만 맞게 쓰거든요. 그럼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그날 수업 다 이렇게 진짜 화가 나서 틀린 거 고쳐놔 하고 나갔어요. 나는 바깥으로. 자기들끼리 다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다 잠 다 깼어. 그러니까 뭐 졸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같이 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일부러 틀린 것도 있지만 내가 틀리기도 해요. 그럼 매일 눈초리로 저 새끼가 언제 틀리나.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계속 푼단 말이야. 다 풀어서 얘기하지 말고. 됐죠? 자,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8의 세제곱 분의 위에가 9예요. 간단히 했대요.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했다.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자, 4고요. 자, 기억하세요. 지수가 저렇게 있으면 항상 차수가 작은 걸로 묻는 겁니다. 큰 걸로 묶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보통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려면 지수가 작은 걸로 묶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3의 마이너스 6제곱인가요? 이건 괜찮아요?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니까 곱한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거야. 그럼 여기 뭘로요?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왜 쟤네는 곱하는 게 아니잖아. 더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잘 따라오나요? 자, 곱하기. 자, 여기는요. 한번 적고 할까? 여기는 이거죠. 2의 6제곱 더하기 2의 9제곱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뭘로 묶으라 그랬어? 작은 걸로. 그래서 2의 6제곱에 1 플러스 2의 세제곱 분의 9가 되죠.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아하, 4하고 4. 9하고 9.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죠? 뭐 더하기인데.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일단은 뭐 이렇게 쓰죠, 뭐. 그러면, 뭐지? 이렇게 되겠죠. 아직 익숙하지 않죠? 같이 고민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냥 제가 푸는구나 하고 답만 쓰지 말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까 내가 같이 계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암산 실력도 계속 늘리는 거예요. 풀면서 암산도 계속 같이 하세요. 그래야 계산이 빨라져.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 막 스킵할 거예요. 단계 다 확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중간에 풀이 과정 다 안 쓰고 이렇게 확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니고 세 줄 쓰고 두 줄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계산해봐 따라와 이러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암산 안 늘어. 어떻게든 따라와. 늦으면 선생님 잠깐만요라고 해도 돼. 기다려달라고 해도 돼. 아니면 적어놓고 선생님 저기 이거 왜 이렇게 넘어가게 해도 돼.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따라와. 어떻게든. 됐나요? 자, 7번으로 갑시다.
나머지는 이따가 내가 시간 줄 때 좀 풀어봐요. 자, 7번.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7번. 자, 요것도 내가 문제를 적는 동안에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자, 세제곱근 쭉 있고, A 있고, 세제곱근 쭉 있고, A 있고, 세제곱근 쭉,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다가, 뭐야? 세제곱근 A를 했을 때, 얘가 A의 K제곱이 되는, K가 뭐냐? 대신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왜일까? A가 0보다, 이거 실수란 얘기죠, 결국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보셔야 돼요. 아, 얘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구나. 자,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 스킵한다고. 나 스킵해도 돼?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봐. 안 그럼 다시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괜찮아. 한번 해봐, 그냥 머릿속으로. 아니면 써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나중에는. 이렇게 샥, 이렇게 넘어갈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 지금 안 된다고 막 자괴감에 빠질 필요, 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 예를 든 거야, 선생님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 단계를 거쳐볼까요? 얘는 여기 딱 끊어서 세제곱근의 A에다가 세제곱근의 A인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A예요. 거기다가 똑같은 애를 하나 더 그냥 곱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까지 괜찮죠? 만나보니까. 근데, 자, 세제곱근의 A라는 녀석이 A의 3분의 1이잖아요. 맞죠? 방금 배웠어. 우리 좀 전에. 모르면 앞에 봐도 돼. 내가 얘기해줬네. 앞에 써놓은 거 보세요. 괜찮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도 되고 책에서 봐도 되고 상관없어. 언젠가 안 보는 순간 내게 된 거야. 지금 선생님 벌써부터 야, 못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다려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안 기다려주겠지만. 됐죠? 그러면 세제곱근의 A면 A의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죠? 괜찮죠? 그럼 얘가 A의 9분의 1인 거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럼 얘는 뭐겠어? 세제곱근의 A면 A의 3분의 1에 이거 난다는 얘기죠. 그럼 끝났잖아요. 이게 되면 A의 27분의 9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K는 27분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더러워 보여도 이게 나중에 패턴이 생기면 할만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많이 풀자고 얘기했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몇 개 문제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 문제도 많이 푸셔야 돼요. 옛날에 막 곱셈공식의 인수분해 문제 많이 푼 것처럼.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다기보다는 계속 중간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풀 거니까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노력해 오시면 돼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내가 기다려준다고 했잖아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8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내 친구야. 근데 분명히 나 얘랑 같이 공부하거든? 같이 놀고, 밥도 같이 먹어.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이런 새끼는 따로 과외를 받나? 아니야, 학원 똑같이 다니고. 근데 얘는 1등급이야. 난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으로 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아, 얘는 천재고 난 아니구나. 전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간 관리만 잘해도 생각보다 점수는 많이 올라요. 시험 보는 요령도 마찬가지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굽고 잘 먹거든요. 100점도 맞던 애들이 잘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의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왜 이렇게 의지들이 약해요? 왜 이겨먹으려고 안 해요? 한번 지고 나면 다시 안 덤벼? 요새 1등급들은 되게 편할 거야. 밑에서 안 올라오잖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요번에 1등급을 하고 싶은데 2등급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친듯이 공부해서 1등급 잡거든요? 요새는 아니더만 내가 2등급이야? 그럼 난 2등급이구나. 3등급이야? 그래, 나는 3등급이구나. 왜요?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선생님 3학년 맡으면 문과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얘네 무조건 내가 수능 2등급 만들어줄게. 얘기해요. 이과는 얘네도 2등급 만들 수 있는데 1등급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요. 잘하는 애들한테. 문과는 2등급이라고 하면 문과는 진짜 솔직히 내가 하라는 것만 다다다다다 해도 2등급 나와요. 거짓말인 것 같죠? 내 선배 다 불러다 줄 수 있어요. 저기 밑에 붙어있는 대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선생님 분인 거거든요. 다 불러서 내가 통화도 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도 며칠 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여생들 문과인데 연락이 온 데서 연대고대 붙었는데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했어요. 정말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행시 아니면 사시 한대. 그럼 고대 가라 그랬어요. 내가.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걔 2학년 때까지 수학 2등급 찍어본 적 없어요. 3등급이에요. 내신 다. 다른 건 잘하긴 해요. 국어랑 영어는. 걔 1등급도 나왔어요. 수능은. 모의고사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걔는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3학년 내신 다 1등급이에요. 아마 걔가 1, 2학년 때 내신만 잘 봤어도 서울대 갔을걸요? 안 된다고요? 아니요, 돼요. 그리고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다른 애들이 이제 약하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내 등급 올라가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2학년 조금 지나면 스포자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게 하라고 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점수는 애들이 내려가요. 이렇게. 신기하게 그래요. 3학년 때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럼 애들이 포기를 많이 하면 반대로 내가 지금 열심히 나 대학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이 포기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학원 진학팀에 있는데 나 입시 정보 다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려준다고 해도 딴 데 가서 이상한 입시 정보를 듣고 와서 말도 안 되는데 써서 다 떨어져요. 내가 요번엔 안 해줬는데 재작년인가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해줬어요. 선방으로 학교에서보다. 동대구였고 다 해줬어요 내가. 근데 선생님 쓰라는 대로 쓰려고 학교 갔다가 학교 선생님이 바꿨거든요? 내가 쓰라는 대로 썼으면 붙었을걸요. 왜냐하면 2명이 했는데 얘는 2개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얘가 더 못했어요. 같은 학교였고 같은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선생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들어요? 난 너무 답답해요. 내가 1학년들 지금 저반 내가 0.5반 넘긴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나 디스하는 거 같잖아. 얘들 이거 볼 텐데 내가 올리면 본다 그랬는데 그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되게 잘하는 애인데 1학기 때 시험을 망친 거예요. 근데 자기 공부 잘하는 애들 무리 중에 몇 명이 1등급 애들이 그랬죠. 얘들아 너 그 정도 등급이면 서울대 못 가, 스카이 못 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걔네 말을 들어요? 나는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창 얘기하고 해왔는데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듣다가 걔한테 한 번 그 얘기하고 선생님 저 대학 못 간대요. 저 스카이 못 간대요. 인서를 안 된대요. 뭐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그것도 걔네 하나의 방법이에요. 너 덤비지 마. 너 나한테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까는 거잖아. 그럼 더 열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닐까? 그래서 나는 요새 그래요. 1등급 되면 되게 편하겠다. 애들이 안 덤비니까.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저쪽에. 야, 넌 아직도 1등급이야? 니네 학교에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밑에서 가만히 계세요? 올라가요. 왜 노력 안 해요? 왜 올라갈 생각 안 해요? 아, 해봤는데 안 돼요? 한 번 해보고 안 됐다고? 6개월 이상은 해야죠. 미친듯이 해야죠. 금방 올라가요. 별거 아니에요. 걔들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냥 싸울 생각 없어요. 왜 애수생이 점점 많아져요? 코로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코로나 때 공부하는 애들은 다 공부해요. 왜 애수생들이 많아져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네? 수능 모의고사 성적 딱 든 거 보고 와 얘네 공부 안 하네? 선생님 지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이번에 반수합니다. 야 너 성대인데? 아 저 연대 가고 싶어요. 이번에 연대 가요. 반수해서.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게 전화해서. 요새 애들 점수 되게 낮던데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현역을. 그만큼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의지가 없어요. 상위 클래스만. 그래서 공부로 보면 나중에 통계 배우겠지만 원래는 분포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잘하는 애 이만큼, 중간 이만큼, 여기 못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요새는 이런 분포잖아요. 1등급 자리 잡았고 여기서부터 2등급이잖아요. 안 올라가요, 일로. 갈 생각이 없다니까. 난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아니, 조금만 더 해. 그럼 네가 3등급이고 네가 2등급이야.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계속 지고 있는 거야. 쥐었으니까 난 못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해보지도 않고선 3년 내내 해봐도 안 돼서 다 재수한 애들 있는데. 그리고 내가 재수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재수는요.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얘처럼 성대 가거나 한대 가는 애들이 하는 게 재수예요. 나는 내 꿈이 스카이야. 원래는 내 모의사전 성적으로는 스카이 갈 수 있었어. 근데 시험 못 봤네? 그게 재수죠. 공부를 되게 안 하다가 재수하면은 인서울 못 가요. 안 돼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난 요새는 안 된다고 해요. 아니, 네가 여태껏 놀았는데 네가 1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 있다고? 실수를 해서 시험을 못 보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진짜로. 선생님 몇 년간 이걸 봤는데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탁인데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기 싫은 건 알겠죠. 그게 선생님이 가끔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이게 그냥 합리화구나.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고 포기하는 건데 공부하기 싫지 않고 내가 대학을 정말 가고 싶다면 하세요. 방법은 다 있어요. 어떻게든 갑니다. 3학년 돼서도 난 분명히 도와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다른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 문과 애들 2등급 만든다 그랬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이 진짜 짱이었어요. 작년에는 12명이 13명이 들어왔거든요. 문과. 우리 반 애들 내가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13명이 문과였는데 그중에 나중에 몇 명 빠지고서 8명이 정원이 남았어요. 전부 2등급 찍었거든요. 2명이 1등급이었고 원래 둘은 잘하는 애였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와, 니네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다. 왜냐면 문과는 수학만 2등급이면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성적표를 딱 받아왔는데 순간 되게 허무했어요. 수학이 2예요. 근데 국어가 3이야. 영어가 3이야. 너 문과잖아.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 내가 그 수학 2등급 만들어 놓은 게. 뭐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내가 만들어 놓은데 대학 못 가는 거야?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잘 가요. 충분히 가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거든요. 우리한테 아직 시험이 6번 남았어요. 10개 중에. 상황이 이렇게까지만 친다고 하면 6번 잘 보면 되지 않을까요? 3학년들 중에 수시 쓸 때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우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남자들도 울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왜 울게요? 수시 쓸 때 만약에 예를 들어 평점이 2.3이에요. 높은 거지. 아니면 3점대 초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가 되게 알쓸하거든요. 2점대 중반부터 3점대 초반이 되게 애매해요. 거기가 써야 돼 말아야 돼 막. 인서울 어디 뭐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애들이 어리둥 애들은 알거든요. 아, 내가 1학년 때 수학을 그거 하나만 더 맞아서 3이 아니라 2를 찍었으면 이게 아닌데 내가 2학년 때 그거 실수 안 해서 좀만 정신 차리고 그 한 문제 맞고 내가 3등급 닦고 들어갔으면 내가 3점대 초가 아니다 2점대 후인데 이게 탁 떠오른대요. 확 올라온대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 날 것 같아요? 미친다니까요. 돌아버려요.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딱 그 커트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정이 2.9는 되는데 3.1은 안 된대요. 그러면 짜증 나죠. 못 쓰잖아요. 써도 상향이잖아요. 적정이 아니잖아요. 그게 까먹고 있다가 확 올라와요. 그러다 울어요. 부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100% 그래요. 짜증나요. 특히 요점수 때면. 되게 짜증나요. 눈에 보여요, 그게 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시험 볼 때 최선을 다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 실수하지 말자.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거 틀린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그것도 뭐라 안 해요. 자,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만하고 8번으로 갑시다. 이거 왜 안 와?
이렇게 오래 걸려? 아직 멀었네. 자, 8번 봅시다. 참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저 선생님 수업 안 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막 빠지면 얘기해, 선생님 수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막 진짜 딴 데 가요. 계속 가요, 얘기가.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라고까지 가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끊으세요. 수업해야 됩니다라고. 재밌어서 막 듣고 있지 말고. 진도 못 나가요. 8번 보죠. 자,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25분의 9에. 자, 나 신경 안 써. 선생님 문제 푸는 동안에 푸셔도 상관없어요. 보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자, 요거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일단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밑이 실수잖아요. 0 아니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해도 되죠. 이렇게 곱해서 2분의 1 괜찮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요. 일단은 그냥 갑시다. 곱해서 이렇게 괜찮아요? 지름끼리 곱한 거야.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될까요? 아니, 뭐 루트를 씌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가도 될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계산은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제곱근을 계산 안 할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와서 연습을 해오시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선생님이 프린트를 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대소관계예요. 대소관계가 뭐예요? 크고 작다를 따지겠다는 얘기죠. 어디서 해요? 수직선상에서. 이쪽으로 가면 큰 거, 이쪽으로 가면 작은 거. 그래서 대소관계를 할 때, 아니 최근에 배우지 않았나요? 뭐 부등식 뭐 이런 거 해서 했잖아요. 보통 A랑 B를 대소관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1번. 뭐야?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요거. 보통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루트가 있으면, 네, A가 양수, B가 양수면, 네, 제곱을 해서 빼기도 하죠. 이렇게. 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개 더 뭐야? 세 번째. A랑 B가 둘 다 0보다 크면, B분의 A가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 이런 걸로 대소관계를 많이 하죠. 지수에서는 얘를 가장 많이 씁니다. 3번을. 지수에서. 될까요?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저렇게는 안 풀 거예요. 거기 9번 한번 해볼까? 정신 차리고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뭐 하나 딱 헷가닥 잘못하면 망해요. 정신 차리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뭐야? 3이야.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몇 제곱이야? 5죠? 5제곱근의 마이너스 6이고 C가 15제곱근의 마이너스 238이에요. 238은 뭐야? 수인수분해서 안 되니? 7로도 되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얘기해 달라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질문. 마이너스 다 빼도 돼요? 바깥으로?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되죠? 왜? 홀수잖아요. 앞에가. 홀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이렇게 쓸게요. 나 그럼 이렇게 할래. 마이너스 a는 요거, 마이너스 b는 요거, 마이너스 c가 요거라고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까요? 밑줄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무산을 똑같이 씌울 건데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푼다 그랬잖아. 나 그렇게 안 할 거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밑을 똑같이 못 만들거든요? 3이랑 6 밑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 거야? 2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지수를 통일할 거예요. 같은 우산을 씌운다 그랬잖아요. 내가. 괜찮을까요? 나눠도 되는데 그냥 한 번에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 또 한 번에 가도 돼? 이렇게 갈 거예요. 중간 단계 뛰어나서 선생님이. 될까요? 지금 선생님이 뭘 했는지 아시겠어요? 고민해봐. 봐야 돼. 보이세요? 자, 뭘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3에 5제곱을 하고 여기를 15분의 1로 하면 똑같죠. 여기도 6에 3제곱을 하고 15분의 1을 한 거고 여기 그냥 쓴 거고. 그럼 이제 뭐가 커요? 결론적으로 얘가 제일 크지? 마이너스 a가 제일 커. 마이너스 a가 제일 커.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야. 내가 마이너스 조심하라 했어요. 그래서 부호는 다시 반대로 이렇게 음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어렵겠지만 이것도 빨리 익숙해지셔서 내 걸로 슉슉슉슉 만드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이해되는 거랑 내가 잘 푸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으니까 많이 풀어서 내 걸로 좀 만드셔야 됩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3의 4제곱이 a예요. 그 다음에 8의 제곱인데 얘 이렇게 쓸게요. 6제곱이 b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12의 11제곱을 a, b로 나타내요. 나중에 이런 문제 많이 풉니다. 로그에도 저런 형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볼까요? 해보자. 자, 이렇게 갈 거예요. 3은 a의 4분의 1제곱이다.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해보세요. 여기도 2는 b의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4분의 1을 해. 그럼 여기다가도 4분의 1을 하면 되잖아. 여기는 1이 된 거고 이렇게. 여기다가도 6분의 1을 해. 여기다가 6분의 1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을. 왜 그런 거냐면 12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숫자인데 얘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게 될 거 아니에요. 11, 11, 11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를 넣을 거니까 b의 6분의 22 곱하기 3의 아니죠? a의 4분의 11 정리하면 a의 4분의 11 곱하기 b의 3분의 11 이렇게 결정해요.
(11번으로) 갈게요. 문제가 쉽진 않죠. 이게 처음 배울 때 이 문제집이 내가 보기에는 막 되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싫어요? 네, 네, 11번부터 볼게요. (11번) 자, 11번 보면 이제 말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까지는 그냥 거의 계산이었는데 이제 슬슬 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7분의 1에 n분의 4제곱과 그 다음에 16에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의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면 하나 이상 나오겠다는 얘기죠. n이 여러 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두면은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될까요? 3의 마이너스 n분의 12 이렇게. 계산해. 그냥 선생님이 저거라고 해서 저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27이 세제곱이니까 옆으로 가자. 이게 3의 마이너스 3의 n분의 4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그냥 한 번에 가도 괜찮겠지? 2의 마이너스 n분의 4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자 얘네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에 따라 다르니까 n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6 되고요. 마이너스 4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는 안 되죠. 뒤집어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요. n이 결국에 뭐야? 12의 약수인데 음수, 4의 약수인데 음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야 떨어지죠.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답 이렇게 결정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결국 내신 문제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뭐 유제 11-3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해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니? 풀 수 있겠니?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12번으로 갑시다. 이 문제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도 하나 풀 거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로 풀어오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12번 뭐죠? 자, 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A하고 B가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연산을 이렇게 연산을 한대요. A 별 B는 뭐라고요?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A의 B제곱. 근데 만약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B의 A제곱. 그러니까 작은 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헷갈린다고. 왜? 그러니까 정의를 이게 문제 안에 정의라고 해요.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써먹고 나오면 끝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그냥 솔직히 이런 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고민하지 마. 그냥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 별 루트 2 게다가 별 2 루트 2 이렇게 돼. 그럼 하나씩 풀면 되잖아. 고민하지 말고 2 별 루트 2 뭐가 커? 루트 2가 크죠? 2가 크죠? 그럼 큰 게 어디로 간다고? 올라간다고. 작은 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작은 게 밑으로. 작은 게 밑으로.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 아니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2별 이렇게 되겠죠. 뭐가 작아? 2. 그죠? 그거 끝났지. 별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란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밑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2-3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죠. 조금만 더 하고 그만할 거예요. 많이 안 할 거야. 난 상담해야 돼. 상담해보니까 상담해보면 이렇게 몇 명이야 지금? 7명이지? 오,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 할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13번 보자.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할 거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곱셈공식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수법칙을 곱셈공식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했으면 까먹었잖아. 그럼 또 포기할 거야? 아니지. 지금 그냥 같이 해 하면서 곱셈공식 내부터 펴놓고 같이 해요. 뭐든 물어봐. 내가 적어줄게 옆에다가. 그러다 보면 괜찮아진다니까. 포기만 하지 말라니까. 내가 부탁할게. 제발 부탁이야.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요. 선생님 한 번만 믿어봐. 내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얘네를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쉬워. 뭐 보이지? 뭐가 보이지 않아? 안 보이나? 문자는 문자고 숫자는 숫자야?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하나 적을게. 보이세요? 저거잖아. 아닌가요? 내가 뭐 잘못 적었니? 표정들이 왜 그래? 왜? 나 뭐 잘못 적었어? A가 이거고 B가 이거야.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A의 제곱이 X의 아직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B의 제곱이 Y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넣죠. 이거 뭐야? 얘 뭐 나와? 옆에다 뭘 쓰면 돼 이제? 난 까먹어서 그러는데 알려주지 않으려? 나 어제도 이 수업 했는데. 아, 그저께구나. 9일반. 하지 말까? 자, 뭐예요? 이거죠. 이거 뭐죠? 까먹으셨다면 지금 기억해 놓읍시다. 잘 적어 놓으세요. 그럼 뭐예요? 아, 이거예요. X. X의 2분의 1, Y의 2분의 1, Y. 끝. 할만하죠? 할만해야 돼요. 할만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잠깐만, 몇 문제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14번까지만 할까요? 그러다가 잠깐 쉬었다가 상담을 합시다. 아니 이게 왜 안 오는 거야?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이상하네. 자, x가 0보다 커요. 그렇겠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뭐야? 3이야. 얘들아, 이건 친절한 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줄 거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줄 거야. 둘이 같은 얘기. 기쁘해요? 나중에 저렇게 줄 거예요. 뭐가 편한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편해져야 된다고요. 내 얘기는. 위에 것도 불편하면 안 되긴 하지만 좀 더 익숙하기엔 밑에가 좀 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질문 여기서 가보자. 얼마야? 암산해도 되고 써서 계산해도 되고 얼마야? 어째서? 제곱합시다.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2의 루트 x
루트 x분의 1, x분의 1, 9. 여기 2를 넘겨서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 많이 봤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얘도 나오겠죠, 나중에. 요거 가져다가 이거 구하는 거 나오겠죠. 안 될까?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주지 않으려? 거기 있네요. 14-2에. 그게 이거잖아. 그 다음에 거기 뭐 루트 씌워져 있는데 뭐 그거 구하라고 하는데 그거나 이거나 뭐 비슷하긴 하죠. 어떻게 해요? 이게 이거야. 얘를 A라고 할게. A 더하기 A분의 1을 가져다가 A 세제곱분의 1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는 요거니까요. 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해서 끝내봐. 어딘가 있을걸? 머릿속에? 했어요.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우리 이거.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거기 구하라는 게 뭐야? 아직 우리 구하라는 거 안 구했어. 그러면 구하라는 게 이거거든요?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위에가 뭐야? 제곱이네. x 제곱에 x의 마이너스 2 더하기 7 이게 얼마냐라고 풀었습니다. 그럼 나는 얘를 이제 이렇게 쓸 거야. x 플러스 x의 요게 7이래. 한 번 더 하자. x제곱에 x의 마이너스 1은 그럼 얼마게? 암산해봐.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보라고. 마이너스 2야. 얼마게? 40.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죠. 7의 제곱에서 2 빼면 되잖아. 또 이렇게. 7의 제곱에서 2 빼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끝났습니다. 얘가 이거고 이거래요. 깜짝이야. 되셨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상담할 거예요. 숙제는 어디까지인지 이따 설명해 줄게요.